안녕하십니까. 와일리 한국지사 김동균입니다. 와일리에서는 캐리스와 리드 앤 퍼블리시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을 체결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리드 앤 퍼블리시 전환 계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발표에 앞서서 협상에 너무나 힘을 많이 써주신 협상단 선생님들 그리고 캐리스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드립니다. 발표는 우선 와일리 그리고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캐리스 와일리 리드 앤 퍼블리시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인데요. 와일리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1600종 이상의 우수한 전자저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주제 분야를 아우르는 우수한 저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종의 와일리 저널이 임팩트 팩터 1위를 기록하였고요. 전체 와일리 저널의 91%가 JCR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JCR에서 발생한 11%의 인용 건수가 와일리 저널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일리의 아이덴티 중 하나는 학회 지향적인 출판사라는 점인데요. 와일리는 800개 이상의 학술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900종 정도의 와일리 저널이 학회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출판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대단히 엄격한 피어 리뷰 과정을 거쳐서 논문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픈 액세스는 구독료 제약 없이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논문을 출판할 때 저자가 논문 출판 비용 APC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OA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저널을 통해서 출판이 되는데요. 모든 논문이 OA로 구성된 풀리 오픈 액세스 저널. 와일리에서는 약 300종 이상의 풀리 오픈 액세스 저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안내드리는 와일리 타이틀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저널군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저널은 기본적으로 구독 기반 저널인데 여기서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을 허용하는 저널입니다. 즉 오픈 액세스 논문과 구독 기반 논문이 모두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저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환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은 컨소시엄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서 형태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구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구독과 오픈 액세스 출판의 비용도 포함을 하고요. 서비스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올인원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리드 앤 퍼블리시는 이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 구독 비용과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 비용을 합산하여 하나의 비용 체계로 재편성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와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독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빠르고 높은 폭으로 APC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널별로 그 APC 정가 자체가 오르는 점도 있고, 그리고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프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드 앤 퍼블리시 D를 통해서 하나의 비용 체계로 재편성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연구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 세계 트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와일리와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호주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 컨소시엄에서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은 좀 학술 출판 연구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리스 와일리 리드 앤 퍼블리시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이고요. 대상 기관은 2023년 핵심 전자저널 현재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구독하고 계시는 기관에 120개 리스를 통해 이용하고 계시는 비구독 기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리드 권한은 즉 구독 권한은 기관별로 2023년 구독 컬렉션과 동일한 컬렉션이 제공이 됩니다. 퍼블리시 권한 출판 권한은 약 1300종 이상의 와일리 하이브리드 저널에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리드 권한하고 퍼블리시 권한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리드 권한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구독 컬렉션에 따라서 제공 타이틀이 상이한데요. 퍼블리시 권한은 그렇지는 않고 모든 기관에게 모든 와일리 하이브리드 저널에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장 중요한 기관별 지불 금액이 있는데요. 기존 구독 조건에 따라 산출된 기관 부담금이 있을 텐데 이 기관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관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요.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구독 조건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추가 비용 없이 추가적으로 퍼블리시 권한만을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 출판 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OA 논문 출판 대상 저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저널이고요. 적격 논문이라고 하면은 이 전환 계약에 의해 커버가 되는 논문 유형을 의미합니다. 보통 정식 논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논문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간혹 그 정식 논문으로 좀 보기 어려운 미팅 업스트랙트 같은 유형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논문 승인 일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컨소시엄 주문 시점 기준으로 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202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승인 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논문을 투고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3년에 저자가 투고를 하였는데 24년에 승인이 된 경우에는 전환계약 대상이고요. 반면 23년에 투고를 하고 승인도 2023년에 모두 완료가 되면은 전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기관 소속에 따라 전환계약에 따른 APC 지원 적용 대상자로 식별이 되는데요. 즉 모든 저자들은 논문을 쓰실 때 기관 소속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하신 기관 정보에 따라서 이 TA 대상인지 아닌지가 식별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리드 앤 퍼블리시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의 가격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소시엄 단위로 리드 앤 퍼블리시 피가 책정이 되고요. 여기에는 컨소시엄의 구독 비용 그리고 논문 출판 비용 APC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리스의 전환 계약 기금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기금 지원까지 적용된 후 기간별 2024년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구독 조건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적용받으셨던 캐리스 핵심 전자저널 지원금, 즉 2020년 구독료의 15.5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또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이 지원금까지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2024년 기관 부담금이 산출이 되는데요. 이 가격 정보는 견적 정보와 함께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기관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존 구독 기반 서비스는 물론 대단히 중요한 연구 지원 툴이긴 하지만 연구의 소비에 포커스에 맞춘 좀 한정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반면 리드 앤 퍼블리시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은 연구의 소비뿐만 아니고 연구의 생산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즉 저자가 논문을 보는 것에서 떠나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출판을 하며 이렇게 출판된 논문이 좀 더 널리 공유되고 그리고 강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연구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OA로 만약에 출판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이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스터디는 와일리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오픈 액세스 출판 논문은 구독 기반 논문에 비해서 3.6배 더 많이 이용이 되었고요. 1.6배 더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배 더 높은 알트메트릭 스코어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 저널에 실린 OA 논문에서 좀 더 강한 임팩트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OA 논문은 구독 기반 논문에 비해서 330%더 많이 이용되었고요. 90%더 많이 인용이 되었으며 430%더 높은 알트메트릭 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 논문의 우수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OA 논문으로 쓰면 그럼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에비던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캐리스 와일리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11월부터 캐리스 핵심 전자저널 참가 신청 진행이 시작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기관별 혹은 컨소시엄과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구독 액세스가 시작되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이 진행이 되고요. 이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정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3월 초로 저희가 이 시스템 개정 등록 시기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핵심 전자저널 참가 신청이 조금 빨라지면은 이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참가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액세스,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입니다. 논문 출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저자는 논문을 제출을 하고요. 편집 그리고 피어 리뷰 과정을 거칩니다. 이 피어 리뷰 과정을 거쳐서 약 25%의 논문만 수락이 되는데요. 이 수락된 논문만을 이제 OA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여부는 저자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뜻은 OA의 여부는 저널의 편집 그리고 피어 리뷰의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만약에 여기서 OA로 출판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런 요청이 기관 관리자나 아니면은 캐리스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승인을 하시게 되면은 OA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저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논문을 쓰실 때 저자들은 교신 저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신 저자는 복수의 인원으로 선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OA 논문을 출판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 교신 저자라는 개념인데요. 교신 저자와는 다르게 단 한 명만 책임 교신 저자로 지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책임 교신 저자는 OA 라이선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 교신 저자의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APC 지원 자격이 검토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그 책임 교신 저자를 설정을 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 기관에서 저랑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APC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내용을 저자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저자 리스트의 오른쪽에 보시는 이 보라색 아이콘은 이 저자의 소속 기관이 전환 계약을 체결해서 마찬가지로 APC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 워크플로우 중 저자는 이제 오픈 액세스 논문을 출판할지 아니면은 구독 기반 논문을 출판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액세스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우리 기관에서 전환 계약을 체결해서 APC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OA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요청이 기관 관리자나 캐리스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서 이 관련 요청을 관리자는 승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심으로써 절차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승인을 하시고요. 가끔 거절을 하시는 경우는 이 전환 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기관 소속 저자가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등등이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승인을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승인 거절로 절차는 완료가 되고요. 추후 그 기관 혹은 캐리스에서 관리를 했었던 기록들을 히스토리로 리포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내용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A 출판 비율이 높아지면 구독료도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출판사는 APC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구독기관에서도 도서관의 예산과 APC 관련 예산은 분리되어 있어서 도서관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이 APC는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도서관에서 이 APC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 APC랑 이 전환 계약이란 게 일단 올해는 저희가 단년 계약이고 파일럿 모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 기관에 말씀드리는 메시지 중 하나는 기존 구독 금액 조건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퍼블리싱 라이트를 그대로 추가적으로 가져오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기존 구독 조건과 다르지 않은 금액은 다르지 아니오니 한번 논문 출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컨소시엄 단위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옵션은 추후에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스텀 컬렉션 계약 형태인 경우에도 퍼블리시 권한은 동일하게 주어지나요? 네, 이거는 커스텀 컬렉션 계약 기관도 지금 전환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퍼블리시 권한은 추후 캐리스 공지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OA 출판 승인 요청은 관리자에게 메일로도 오는 것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알림이 가는데요. 그 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별 APC 지원 건수 제한이 있나요? 이거는 캐리스에서 좀 기관별로 분배를 해서 나중에 공지가 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결정 사항이 없습니다. 승인을 안 하면 논문 게재가 안 되는 건가요? 도서관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네요. 이거 승인 자체가 오픈 액세스 논문 출판 지원을 승인한다는 개념이라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기존의 구독 기반으로 그대로 출판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자의 개인 부담을 통해서 OA로 출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여부와는 승인이 관계가 없고요. OA 논문 출판 비용 지원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승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일리 하이브리드 저널 목록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개된 사이트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 모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단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본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술 출판 연구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